해상왕이라고 불린 이 장보고, 장보고가 태어난 곳은 어디? 아까 힌트 드렸는데.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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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원성왕이 다스리던 780년대 후반 무렵에 서남해 쪽 섬,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바다 마을에서 태어난 장보고,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입니다. 장보고는 씩씩하고 활달하고 또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자란 것 같습니다. 이때 장보고에게는요, 절친이 한 명 있었거든요. 10살 어린 동네 친구 정년이란 인물이었습니다. 둘은요, 친형제처럼 어울리면서요, 바다를 뛰어다니며 놀곤 했는데 이때 두 사람이 푹 빠져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두 싸움을 잘하였다. 그 날래고 씩씩함을 겨루면 장보고가 조금 미치지 못하였다. 장보고는 나이로, 정년은 기회로 항상 서로 경쟁하며 서로 아래에 있으려 하지 않았다. 장보고와 정년은요, 기질이 비슷했는데 보시다시피 둘 다 무예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이벌. 선의의 경쟁자. 네. 그렇죠. 매일 스파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정년이 더 날래고 빨라서 장보고가 질 때가 많나 봅니다. 그렇게 장보고가 불리할 때마다 들이민 거 뭐였다? 나이. 바로 나이.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형이야. 라고 이제 우쭐댄 거죠. 그러면 이제 정년이 또 지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형보다 내가 무예를 더 잘하지? 라고 받아친 거예요. 자, 둘이 이렇게 아웅다웅 무예 실력으로 다투면서 잘 자란 것 같죠? 네. 그죠? 그러니까 또 나이가 많은데 약간 밀리니까 더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했나 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무예에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했던 장보고. 자, 그런 장보고가 특히 뛰어난 재주를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장보고요? 설마. 진짜 아이. 뭐예요? 아니에요. 이런 줄 알았다. 네. 뭐 생각했는데요? 네? 뭐 설마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했어요? 그 센스 있는 마트 사장님들이 항상 저 이름으로 장보고 마트 장을 본다. 장보고 아. 되게 많이들 지으셨었거든요. 감히 해상 장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장을 본다. 그런 의미 좀 너무 무리했나요? 자, 장보고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궁복. 공복. 맞습니다. 궁복. 이게 뭐냐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장보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활궁이에요, 활궁. 거기다 이제 복복자를 써서 궁복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궁복은 한자 표기고요. 우리말로 이걸 풀어보면 활복. 활복. 혹시 아유 잘 먹는 사람 보고 아유 이런 먹보, 막 우는 사람 보고 아유 이런 울보, 맞네요. 느낌 오시죠? 네. 그죠? 활보.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활보는 곧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활쏘기. 맞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활도 잘 쏘고 다방면으로 무예에도 뛰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장보고라는 이름은 대체 언제부터 쓴 것일까? 그러니까요. 원래 그게 아니었던 원래 것 이름은 뭐라 같은데. 그랬죠? 궁복.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를요 잘 들으시면 그 이름에 얽힌 놀라운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중한 무예 실력을 자랑했던 청소년 장보고 20살이 되었을 무렵 솔깃한 이야기가 장보고에게 들려옵니다. 뭘까? 바로 바다 건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 건너. 당시 마치 꿈의 나라처럼 여겨졌던 곳,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 중국 당나라. 당시 당나라에서는요,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도 출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었거든요.
당나라는 이웃나라 신라와는 달리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중원을 통일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민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관료나 또 군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당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외국인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던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당나라. 마치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처럼 신라인들에게는 당나라 드림이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당나라 드림도 좋은데 그 신라 군대에 가서 출세할 수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신라 그 당시에 되게 엄청났잖아요. 아, 그런데요. 장보고는 신라 군대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었어요. 아 설마. 골품제. 맞습니다. 바로 골품제. 아 그렇구나. 신라에서는요. 혈통에 따라서 골과 부품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었거든요. 장보고는요. 골품제 자체에 속해 있질 않아요. 두품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민이었죠. 그런 장보고가 무예를 아무리 잘한들 신라에서 출세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아하. 그래서 장보고는요. 고심 끝에 정년과 함께 당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같이 갔군요. 네, 같이. 절친이니까. 네. 성공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당나라에 도착한 청년 장보고와 정년. 둘은요. 당나라에서도요. 서주란 도시가 있는 강회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장보고와 정년은요. 돈도 벌고 출세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와. 자, 두 사람이 입대한 곳은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무령군. 이 무령군은요. 서주 일대를 다스리던 절도사의 주력 부대. 그 주력 부대가 바로 무령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보고와 정년은 많은 당나라 부대 중에서 왜 하필 이 무령군으로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당시 이 무령군에는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라인 등 외국인 출신의 용병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는 겁니다. 아. 자, 그리고요 외국인이어도 이 공을 세우면 고위관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둘은요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장보고는요 당나라에서 일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미니 퀴즈. 오. 자, 장보고는 여기서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정답. 정답. 당나라 어학원 다니기. 다니기? 아니 일을 하려면 언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답. 네. 정답. 조나단. 조나단. 나 당나라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정답. 정답. 개명? 정답. 역시. 맞아. 궁복이란 이름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름. 뭔가요? 아, 장보고. 맞습니다. 장보고란 이름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활궁자가 들어간 한자인 베풀장자를 성으로 쓰고요. 복의 음을 두 자로 늘려가지고 복, 보고를 이름으로 쓴 겁니다. 교수님, 당나라에서 뭔가 일을 할 때 그 신라의 이름을 쓰면 조금 뭐 안 되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사실 신라에서 성은 왕실이나 귀족들이 갖는 일종의 이제 특권적인 면모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 당나라는 평민들도 성과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보고가 당에 가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당나라 사람, 당나라식으로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을 장씨라는 성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단이가 한국에서 활동하니까 한국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죠. 뭐. 전 조나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은 조씨, 이름은 나단. 예. 원래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네. 원래 지금 64회
뭐 제임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조나단으로 활동한다길래. 활동명. 네, 활동명인 줄 알았어요. 아, 좀 서운하네요, 선생님. 그냥 경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출세의 기회를 엿보던 장보고 당나라에 온 지 5년이 흐른 815년 20대 중반이 된 장보고가 드디어 능력을 발휘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산둥반도로 불리는 이 지역, 엄연히 당나라 땅인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사도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 진짜? 자, 당시 이 이사도 세력은요, 산둥반도를 넘어서 내륙 일부인 청주, 치주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무려 3대에 걸쳐서 이 지역의 군사권은 물론이고요, 행정권까지 장악하고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사도 세력이 야심을 가지고 당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주변 지역을 맹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종의 반란이었던 겁니다. 이사도는 특히 발해와 신라를 잇는 무역을 독점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 기반도 이제 탄탄하게 구축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정계에서 이사도까지 이어지는 한 50여 년 동안에 때로는 당나라 중앙군을 격파할 정도로 그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무려 50년이 넘게 당나라 조정의 골칫거리였던 이정기 이사도 세력. 그 토벌군의 선봉에 선 부대, 무령군. 맞습니다. 바로 무령군이었습니다. 자, 이사도 세력을 향해 출격한 토벌군의 선봉에 선 무령군 속에는요, 용맹한 신라 출신의 두 청년 장보고와 정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장에서 맞붙은 당나라 토벌군과 이사도 세력. 무려 4년 동안 계속된 전쟁은요, 819년 마침내 마침표가 찍힙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나라. 무령군. 그렇죠. 무령군이 속한 당나라 군대의 승리. 와. 자, 그럼 이때 전장에서 그 장보고의 활약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활약했을 것 같습니다. 말을 타고 창을 쓰면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와. 주명군 진짜 멋있다. 거의 뭐 휘어잡은 거죠. 날라다닌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아마 남다른 이 기마 능력으로 이 바람과 같이 적진으로 돌격한 이 장보고가 이사도 세력을 토벌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을까요? 오.张保杲、崔武长、郑年讨伐平陆至正军有功，官升3级，命为武宁军将军。听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난 후 고문을 따지는 과정에서 장보고와 정년이 무령군 소장이라는 직책에 임명이 된 겁니다. 간부가 됐네요. 맞습니다. 무령군 소장은요, 무려 1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수의 자리였습니다. 와, 엄청나죠? 네. 엄청 높은 건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박이다. 특유의 승부욕과 배짱, 무예 실력을 발휘하며 전장에서 싸웠을 장보고. 9년간 흘린 피땀 눈물이 결실을 맺은 이때. 아, 이때 장보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되게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말 꿈을 안고 이제 그냥 떠났는데 그 나라에서 지금 그 위치에 됐다는 게 본인이 되게 신기하고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꿈만 안고 신라에서 당나라로 건너온 첫 순간이 떠오르면서 감개무량했을 겁니다.